이제 좌표 평면입니다. 자, 일단 좌표 평면 하기 전에 수직선부터. 자, 수직선 여러분. 자, 수직선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화살표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수직선. 자, 근데 만약에 수직선 상에 두 점이 있어. 두 점. 여기를 A, B라고 할게. 그러면 두 점에 중점 어떻게 구해요? 중점. 에? 아, 나 지금 중점 물어봤는데? 여기가 얼마인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2분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1을 하던지.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이게 뭐 구하는 거야? 중점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넘어가도 돼? 표정이 왜 이상해? 1이랑 3이 있으면 중점이 누구야? 2잖아, 그지? 평균이 중점이잖아, 그지? 수직선 상에서. 그리고 자, 요거 중점 구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B에서 A를 뺀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거리 구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거고, 중점 구할 때는 무조건 부호 상관없이 더해서 나누기 2. 평균이 중점입니다. 평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수직선에서의 거리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밑줄을 그어보면요. 자, 절대값이 왜 붙었냐면, 아까는 거리 구할 때 절대값이 없었잖아. 근데 절대값이 언제 붙냐면, 이게 누가 더 큰지 모를 때. 누가 더 큰지 모르면 어느 게 오른쪽에 있는지 모를 때는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야 거리가 되고, 누가 더 큰지 알면 그냥 큰 거, 오른쪽이 무조건 크니까요. 그때는 큰 거, 작은 거 빼면 됩니다. 공식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직선 상에서 B가 오른쪽이니까 B-A라고 한 거고, 자, 만약에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냥 A는 A에 있고 B라는 점은 B에 있어. 그러면 그때의 A, B의 거리는 B-A라고 하면 이거 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맞아 틀려. 이거 지금은 틀린 거야. 자,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여기에 뭘 붙이면? 절대값을 붙이면 그래야 이제 진짜 거리입니다.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붙여야 돼. 그래서 이거를 거리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넘어갔어. 아직 어려운 거 없어. 천천히 하면 돼. 근데 안 올라가네? 예감이 안 좋아.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말고 딴 걸로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되나? 자, 다음. 여기서부터 오늘의 메인. 자, 공식이라서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해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수직선이었죠? 지금은 좌표 평면입니다. X축, Y축까지 포함해서 요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죠.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점인 거고, 여기 뭐라 불러? 여기. 원래 제 붙여야 돼. 꼰대인가? 제1사분면. 여기 뭐야? 다이나 여기 뭐야? 제4사분면, 얘가 제3사분면, 1, 2, 3, 4 이렇게 있는 얘를 좌표평면이라 부르고요. 아까는 수직선, 지금은 좌표평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평면 위의 점은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존재하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2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점이 어디든 간에 그냥 일단 저 그림이랑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아무데나 찍을게요. 점이 2개 있어. 그러면 아까처럼 두 점의 중점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아까처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는 수직선상이었으니까 그냥 뭐 빼면 되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됐었잖아. 근데 지금은 x좌표만 있는 게 아니고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x1, x2, y1이라 쓰고요. 여기는 x2, y2라고 써볼게요. 좌표평면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수직선이면 숫자 하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두 점이 있어. 근데 얘가 뭘 뜻하는 거야? 중점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중점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해봐. 얘가 x좌표고 이 선이고 얘가 x좌표잖아. 그러면 얘는 x좌표가 뭘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x좌표끼리도 여기 길이가 같으면 여기 길이 같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x2고 얘가 x1이면 그 중간이 얘 x좌표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까 그거 기억나지? x좌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이 궁금해. 다인아 어떻게 해야 돼? 얘 둘이 뭐하고? 그렇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점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는데 얘는 얘 둘이 더해서 반띵. 자, 그럼 이제 얘는 x좌표만 구한 거죠? 누구도 구해야 돼.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이 선이 힘이나 누구야? 이 선이 y 2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선이 누구죠? 이 선이 y 1이죠? 그러면 그 중점의 y좌표는 또 중간 아닙니까? 얘들까지의 중간, 얘들끼리의 중간. 그러면 y좌표 또한 y좌표끼리 뭐하고?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좌표평면상에서의 중점. 안 어렵지? 더하고 반띵, 더하고 반띵. 자, 그래서 중점은 여러분 식이 똑같습니다. 대신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개를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설명할게요. 2번. 요 두 개 거리 설명할게. 자,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생각해봐. 요렇게 축에 평행한 선을 그으면 여긴 몇 도일까? 그렇죠. 왜냐면 좌표평면 여러분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점이 어디 두 개가 있든 뭐 여기랑 여기랑 치자. 어디 두 개가 있든 축에 평행하게 긋고 우리는 요거를 삼각형의 빗변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결국에 잘 생각해라. 요게 x1, y1이고 이게 x2, y2면 이 점에서 이 점을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얘를 드르륵 했을 때 요 거리가 결국에는 x좌표의 차이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기 전에 이걸 바라보는 거야. 여기는 x2선이고 여기는 x1선이잖아. 그럼 이 거리는 x2에서 x1을 뭐 하면 돼? 빼면 그 거리가 길인 거죠. 자, 한 번 더. 여기는 무슨 좌표의 차이가 오겠어? 그렇지. 여기가 y2야. 여기가 y1이야. 그러면 얘 거리가 궁금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죠. 근데 우리는 이 비스듬한 거 구하고 싶죠. 뭐 쓰면 돼? 그렇지. 피타 쓰지? 그럼 이제 저렇게 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좌표에서 좌표를 빼면 길이가 나와요. 길이. 근데 그 길이는 여기고요. y좌표에서 y좌표 빼면은 이 세로 길이가 나오고요. 개두리를 제곱해서 뭐 하면? 더하면 그게 얘 제곱이잖아요. 그죠? 피타. 다행히 외우지 않아도 내용은 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결론은 x좌표 차이를 구하고 y좌표 차이를 구하고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 씌우면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식입니다.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해서 루트.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숫자로. 여기에 마4, 마3 있고 여기에 뭐 0,0이 있어. 둘이 2였어.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색깔 길이를 구할 때 너네가 뭐 직선을 풀든 뭘 풀든 두 점이 연결돼 있으면 요렇게 바라봐야 돼. 그냥 빨간색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길이를 찾으면 알아서 다 나와. 기울기도 나오고 다 나와. 요렇게 그림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4겠죠. 왜냐면 얘가 마4고 얘가 0이잖아요. 0에서 마4 빼면 4니까. 자,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요? 3이겠죠. 0이랑 마3이잖아요. 세로 길이는 y좌표끼리 빼야 돼. 그래서 여기 3이야. 피타면 여기 얼마죠? 그렇죠.
3, 4, 5잖아요. 피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5인 거야. 할만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만약에 매번 이걸 그리는 건 귀찮잖아. 왜냐면 거리 구할 일은 많거든? 무슨 문제를 풀든 간에 거리 구할 상황이 많은데 저거를 매번 저렇게 하면 귀찮고 그냥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 공식으로. 그래서 A, B가 있고 만약에 C, D가 있다 치자. 근데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하지? 그럼 일단 루트 씌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좌표의 차인데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 제곱할 거지. 그러면은 지금은 원래는 아니지. 거리는 양수니까.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3을 제곱하든 3을 제곱하든 어때? 그치? 지금은 괜찮은 거야. 지금은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상관없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안 빼도 돼. 그냥 하나에서 하나를 순서 상관없이 빼기만 하면 돼. 더하면 안 되겠죠? 거리니까. 근데 제곱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도 B에서 D를 빼도 되고 D에서 B를 빼도 되고 그냥 누군가에서 누구를 빼기만 하면 제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하나 빼도 괜찮아요. 자, 5,Y이 있고요. 마3, 2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누구에서 누구를 빼든 간에 제곱한 걸 얘기하면 돼. 5랑 마3은 뺀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빼면 마8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8이지만 어쨌든 제곱할 거잖아. 64. 야, 참고로 너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루트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죠? 너 무시하나? 안 되는 거 알지? 더해야 이런 거 안 돼? 곱하기는 괜찮은데 이거 곱하기면 괜찮거든? 근데 이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얘 따로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덧셈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더 해야 돼? 그렇지.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제곱까지 해서. 그러면 얘는 그냥 루트 73이 거리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지금 배웠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훨씬 쉬워. 이게 원점이면 빼도 자기 자신이고 빼도 자기 자신이죠. 그럼 여기에는 그냥 누구 제곱? A제곱. 그 다음 누구 제곱? 얘는 그냥 공식이 매우 이렇게 간단해지죠. 하나가 원점이면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어차피 빼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응용으로 나중에 해석할 때 저게 거리 개념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생뚱맞지만 여러분이 자 요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이거를 거리로 해석해야 돼요. 루트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자, 그러면 한 점이 x, y라 치자. 얘와 누구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게? 오, 정답. 까먹지만 않으면 돼. 나중에 이거 최단거리 문제 이런 걸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은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x, y와 3,-1의 거리. 그러면 요건 뭐게? 누구와? x, y와 누구? 그렇지. 과의 거리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 응용 문제에서.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미리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거꾸로도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익힘 1번 문제. 이제 공식을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외워보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늘 하던 듯이 익힘 문제는 같이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익힘 문제 1번이고요. 자, 수직선이네요. 얘는 수직선. 그래서 여기 좌표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그냥 X좌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AC 거리가 BC 거리의 여러분 2배래요. 근데 얘가 지금 수직선이잖아?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봐도 괜찮거든? 공식으로 안 풀어도 돼.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C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자, 취소. 그리지 말고 이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지 아까? 하나가 문자라서 누가 큰지 몰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그렇지. x에서 얘를 뭐하고? 빼고 뭐 씌워? 그렇지. 요게 그냥 AC죠. AC의 거리. 자, 그리고 2배. 자, 이제 BC에 갈게요. 자, BC도 BC 카드. 자, BC도 X 미안하다. 자, X가 끼어 있어서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몰라. 자, 그럼 뭐라고 적어? 절대값? 오케이. 자, 물론 3 빼기 X도 됩니다. 그냥 편한 거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방정식 문제로 바뀐 거야. 저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돼. 자, 어떻게 구할래? 절대값 있는데. 범위 나눠서? 그래도 되지. 범위 나누, 근데 만약에 봐봐. 범위 나누려면 몇 번 풀어야 돼? 3번 풀어야 되지, 원래. 너네 범위 나누는 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 X가 누구를 기준으로? 이거. 얘는. 마3을 기준으로 뿔마가 바뀌고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바뀌니까 마3이랑 3이 기준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부등식 할 때 우리 항상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얘는 이제 방정식이라서 어쨌든 만족시키는 x값이 딱 존재하잖아요. 범위가 아니고 x값이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적어놔. 이거는 수능 때까지 그냥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절대값끼리 같다.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데 둘이 만약에 같대. 그러면 너네 들어본 적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줄만 풀면 돼. 첫 번째, A가 누구랑 같을 때? 그렇지, 단순하게 절대값이 같으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거든? 근데 그 거리가 같으려면 아예 둘이 같은 점이거나 아니면 A가 뭐랑 같아도 돼? 그렇지. 해서 여기에 만약에 상수가 끼어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풀어야 돼. 아니면 양변 제곱 때리거나. 근데 여기 절대값이 살아있어서 제곱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풀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상수가 안 붙어 있고 절대값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거 풀어서 x값 찾고 요거 풀어서 x값 찾고 끝.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도 방정식 몇 개만 풀면 된다? 그렇죠. 그냥 2개만 풀면 됩니다. 2개만.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똑같을 때. 자, 그냥 똑같을 때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양수로 보고 얘도 양수로 보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x 더하기 3이랑 2 곱하기 x 빼기 3이 같거나 아니면 두 번째 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붙여도 괜찮죠? 어디든 가든 이렇게 같거나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줘도 되고요. 왼쪽에 줘도 되고요. 근데 둘 다 동시에 주면 다시 위의 식으로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안 주는 거 하나, 마이너스 한쪽에만 주는 거 하나. 다인이 완벽하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x값 그냥 구하면 끝입니다요.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 6, 마 4, 풀 3. 1, 9. 둘 다 답인 거 맞죠? 1, 9.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볼게요. 자, 2번은 수직선이 아니고 어디죠?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름도 외워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두 점 좌표 있지? 거리 알려줬지? 그러면 공식이지? 자, 루트 쓰지? 자, 다인아, 3에서 2를 빼야 더해요. 그쵸? 제곱해서 여러분 1 더하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A에서 0 빼도 되죠? 어쨌든 뺀 거 제곱은 루트 10. 자, 루트가 한쪽에만 있든 양변에 루트가 있든 방정식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곱해서 풀면 됩니다. 1 더하기 A제곱은 10이다. 해서 A는 뿔마 3 나오는데요. 양수니까 그냥 3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 외웠는지 물어보는 계산 파트. 자, 이제 2번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수업 시간 할 때는 발전 문제 하나씩만 같이 딱 어려운 거 있으면 보고
다음에 숙제 풀이를 자세하게 하면 되니까. 발전 문제 맨 밑에 거 여러분,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뒤에 파트랑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A랑 B가 실수일 때, 좌표편만 위에서 A랑 B가 실수일 때 갑자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거든? 저거를 다른 걸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A랑 B는 어쨌든 좌표편만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고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A, B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누구와의 거리죠?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으로 했을 때 맞기만 하면 돼. 거꾸로 해봐도 맞잖아. 그럼 맞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와 얘의 거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왼쪽 것을. 자, 오른쪽도요. A, B가 있으면 얘와 누구의 거리죠? 그렇죠. 근데 이 거리의 합이 최소인 순간 그 값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 두 개가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어. 고정되어 있는 점은 누구야? 1,0이랑 그렇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라는 표현은 뭐든 상관없다는 표현이야.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거야. 그냥 어떤 수인 거야. 그러면 A, B는 자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 B는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다 되는 거야. 지금 다 되는 거야. 근데 최소인 순간은 정해져 있어. 자, 왜 정해져 있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 1,0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점 0,1 있고요. 자, 만약에 if예요. if. 자, 여기에 A, B가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여기서 이 값인 거야. 거리의 합. 자,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최소인 순간은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자, 이 거리의 합이 선 두 개,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A, B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 아, 저기 사이. 아, 두 점을 뭐 한 다음에? 이은 다음에 여기 위에 자, 꼭 중점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자, 중점이 아니어도 이 거리의 합은 변해 안 변해? 근데 아주 좋았어 지금. 결국에는 이 고정된 점을 이으면 우리가 선분이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 선분 위에 점이기만 하면 어디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 게 쫙 직선으로 이어지니까 제일 짧았을 때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답이 뭐냐? 0,1부터 어디까지? 1,0. 그래서 두 점 사이에 뭐를 구하면? 거리를 구하면 그게 곧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A, B는 지금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값만 물어볼 수 있는데 A랑 B가 지금 임의의 실수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고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다. 그러면 요거 까먹기 전에 위에 거 한 번만 풀고 다음 거 넘어갈 거거든. 요 1번만 한번 해보시고요. 좋아. 지금은 아직 이해가 잘 되고 있어. 위에 거 1번 한번 해봐. 발전 문제. 저게 됐다 안 됐다 하면 다시 껐다 키면 된다 했는데요. 나중에 껐다 켜보고.
됐어, 됐어. 다 나왔어? 다인이 하고 있어? 하는 방법 알겠어? 나왔어? 얼마야 답이? 지금 너 위에 거 푸는 건가? 어디 푸는 거야? 왜? 마이. 네. 여기 1번. 아, 이거 푸는 거야? 잘 안 듣고 있구나. 발전 문제 1번 했잖아. 넘어가. 자,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수직선이랑 좌표평면에서 지금 뭐 배웠냐면, 중점 구하는 거, 완전 이지하지만, 자, 중점 구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에 뭐 구하는 거? 거리 구하는 거. 뭐 얘기하는지 바로바로 알아야 돼. 자, 요거밖에 안 배웠잖아, 딱 2개.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게 사실 이거 문제긴 하거든.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래. 근데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좌표 평면이니까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죠?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무슨 좌표는 아는 거야? 그렇지. y좌표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뭔 말인지 알지? 자, 그리고 이번에 y축 위의 점 q래. 그러면 q는 무슨 좌표로 아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앞에는 0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근데 y좌표를 알지만 x좌표를 모를 때는 여기를 문자로 둬야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y축 위의 점이니까 앞에는 0인데 뒤에 모르죠? 그럼 문자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문자 아무거나 이렇게 두면 돼요. 뭐 PQ 두든 AB 두든 좌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플 교과서가 이런데 설명이 잘 돼 있거든.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볼게. x축 위의 점이면 y좌표가 0이다. y축 위의 점이면 x좌표가 0이다. 직선 위의 점이면 대입해서 a, a 문자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를 a, b라고 잡으면 안 된다고. 어디 위인지 알려줬잖아. 그러면 x에다가 a를 넣으면 y도 자동으로 a죠? 만약에 직선식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 이거 위의 점 P래. 근데 내가 얘 점의 좌표를 몰라. 그러면 뭐 컴마? A 컴마 뭐시기? 그치.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라 이거야. 문자로 잡아야 어쨌든 식을 세워서 답을 구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굳이 B라고 해놓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B는 A-3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냥 바로 한 문자로 표현을 하자 이겁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A를 대입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X축 위의 점이니까 일단은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아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거리, 그러니까 A까지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뭐하다? 그냥 지금 이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점은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A야. 얘가 B야. 그러면 지금 이게 도형을 잘하면 좋은데, 자, 이거랑 이거와 거리가 같은 점이 하나일까? 무수히 많다는 느낌은 와?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는 이 선분에 뭐가 있어? 그렇지. 자, 일단 이 선분의 중점은 대놓고 A까지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잖아요. 근데 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이 점의 자취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점은 얘와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안 배웠죠? 모임 느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인 거야. 근데 얘 말고 많잖아. 그게 누굴까? 이건데 모양 혹시 알겠니? 모양? 이 점 말고 또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겠니? 천재. 자, 봐봐. 여기에서 얘랑 이 점을 지나면서
몇 도? 그렇지. 자, 90도로 촥 그어버리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또 나와. 자, 뭐라 부르냐면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 여기서 수직이라는 멘트는 이 선분과 90도라서 있는 거고요. 이등분이라는 멘트는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니까 수직 이등분 선, 직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찍어도 A랑 B랑 각각 연결하면 삼각형끼리 합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이거를 머릿속에 쌓아놔야 나중에 직선할 때도 다 이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평면좌표 따로 직선 따로 원 따로가 아니고 다 그냥 한 통속이야. 그래서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림상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그 점들 중에서 하필 X축 위에 점을 물어본 거지. 수직 이등분선. 나중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그냥.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이 직선식을 지금 못 구하잖아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산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연산으로. 자, 결국에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몇 번 쓰겠어? 2번 쓰면 돼.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거리 공식 쓰고 거리 공식 쓰고 둘이 뭐하다? 같다. 이게 그냥 식인 거지. 자, 그러면 윤영이부터 가자. 얘와 얘의 거리 가자. 루트하고 뭐라 써야 돼? 더하기. 그렇지.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돼. 자, 그리고 다이나 가자. 얘와 얘의 거리 뭐예요? 루트. 뭔 말인지 알지? 자, 얘들이가 뭐하다? 그냥 이거 풀면 여러분 그냥 A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A가 하나만 나옵니다. 전개보시면 알아요. 그죠? 전개보면 하나 나와요. 그럼 결국에 아까 그 그림상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X축이 있을 때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제 답인 건데 나중에 직선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저런 연산 안 해도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아직은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연산해서 A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식만 딱 세워볼게요.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Y축 위에 점이래. 그럼 우리는 문자로 좌표를 설정해야 되더라.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0이다? X좌표가 0이고 뒤에를 모르니까 뭐 A로 잡아도 돼요. 근데 그냥 느낌상 B로 잡으면은 이번에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 해가지고 근데 식이 아까랑 똑같으니까 요 정도는 넘어갑시다. 요 정도 넘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6번 문제 보세요, 여러분. 발전 문제 6번. 자, 6번에 보면은 직선이 이렇게 딱 있고 4,0. 자, 이런 거 나왔지? 그럼 여기 4라고 쓰는 거야. X축 위에는 X좌표만 쓰는 거야. 4,0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자꾸 좀 깔끔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축 위에는 그 해당하는 좌표만 쓰면 돼요. 여기에다 뭐라 쓰겠어? 여기다가 2라고 딱 써놓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4,0과 0,2가 있는데 AP랑 BP랑 같대. AP랑 BP랑 같대. 그러면 지금 요 점 가지고 여러분 물론 요거 연산 열심히 어딨노? P가 여기다. 연산하고 막 이렇게 식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일단 그렇게 하지는 말고 아까 잠깐만 보면 얘랑 얘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얘 둘이를 이었을 때 얘 둘이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며 빨간색과 뭐한? 그렇지. 수직인 선. 여기 이름이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인 거 맞지? 그거 제가 프라임 찍을게요. 맞지? 근데 이 선과 이 선이 뭐 하는 게 지금 답인 거야? 뭐 하는 거?
그냥 뭐라고 얘기해? 만나는 거. 그렇지. 그 선분 두 개 교점이 일단 답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직선을 풀 수 있으면 그냥 답은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도형 파트기 때문에 이렇게 이등분이 보이면 연결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쫙 역으로 꼬았을 때 그 점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리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도형 보는 연습을.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요. 결국에는 거리 공식을 몇 번 써서 2번 써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뭐부터 하는 게 좋다고? 그렇지. 왜냐면 대입을 마지막에 하더라도 어차피 복잡해. A, B 있고 어차피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미리 그냥 B를 바꾸고 넣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A, B 여기 대입할 수 있죠. 2A 더하기 3B는 12. 그럼 물론 A를 없애도 됩니다. A를 없애도 되는데 어차피 분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3B는 이렇게 할게. 3B는 12-2A. 그 다음에 B는 4-3분의 2A. 봐봐, 이거 직선으로 안 쓰니까 지금 저 연산까지 계속 가야 되네. 자, 그러면은 B 대신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A, 4-3분의 2A다. 요게 우리가 구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P. 근데 이제 거리 공식을 몇 번 쓰죠? 2번 쓰죠. 그러면 루트로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식이 좀 길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뭐하다? 같다. 그럼 방정식만 풀면 어쨌든 A 나오고 B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 없죠? 다현이 식 알겠어? 저기 루트 안에 뭐 들어가는지? 그래서 여기 쓸 때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제곱, 요거 그대로 제곱,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연산이 조금 긴 거지.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해보고 그 해설 봐도 그냥 어차피 연산이라서 일단 조금 넘어가가지고 한 파트만 더 설명했다가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플 특강 이게 좋은 점이 그 결국에는 이게 외심, 내심, 뭐 수심, 무게중심 이런 게 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성질까지는 완벽하게 몰라도 되지만 외심이 뭔지랑 구하는 법, 내심이 뭔지랑 구하는 법 이런 거는 다 나와. 그래서 자, 지금은 외심 뒤에 물어보는 거 이건 또 외심이 아니네.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온 김에 외심부터 일단 마스터하자. 여기 지금 외심만 일단 마스터하면 될 것 같아. 거리 쪽이라서 외심만 지금 있네. 무게중심은 저 뒤에 나와서 다음 시간에 하면 돼. 자, 여러분 일단 나중에 보다시피 원방 할 때도 이어지는 겁니다. 다 이어집니다. 좌표분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봐. 점 2개가 있어.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맞아. 보다시피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점 2개를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셀 수 없이 많겠죠. 자, 만약에 가장 원이 작으려면 어떤 상황이면 돼? 얘네 둘이가 이 선이 뭐가 되면? 그렇지. 그러면 제일 작은 원은 상상되죠. 근데 이게 조금 틀어져서 얼마든지 이 2점을 지나는 원은 여러분 이게 원이야? 얼마든지 많겠지? 뭔 말인지 알지? 자, 근데 좌표변면상에 점이 3개 있어. 근데 이 3점을 다 지나야 된대. 그러면 원이 몇 개일까? 네, 여기서부터는 한 개입니다. 3점을 지나는 원은요. 다인이 얼굴 아니야? 장난이야? 하여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꼭지점을 딱 있잖아? 결국에는 이게 삼각형의 외접원이 됩니다. 원이 밖에 있으면 외접원. 자, 원이 어디에 있으면 삼각형의 안에서 접하면 이거 이렇게 수직 이런 그림. 이게 내접원. 원이 어딨냐는 거야. 그럼 얘는 외접원이야. 외접원. 그 원의 중심을 삼각형에 뭐라 부른다? 외심이라 부릅니다. 외심. 그래서 막
영어로 O 썼었고 내심은 중심을 I라고 썼었고 외심, 내심 이런 거 있었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거 외심은 결국에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이으면 이게 각각이 세 글자 뭐야? 그렇지. 그래서 이 거리가 같은 거지. 그래서 외심 문제가 나오면 외심의 좌표를 문자로 잡고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거리 몇 개? 3개를 써야 돼요. 이번에는 거리가 3개. 거리 3개가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외심 문제 풀 때 그겁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그거라는 소리야. 외심 성질 뭐 많고 많지만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 2번에 이거 적혀 있죠? OA, OB, OC 요 식만 알아도 외심 좌표 구할 수 있어. 성질 같은 거 몰라도 요거는 알아야 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그다음에 이런 건 지금 괜찮은데 결국에는 보기 1번 있죠? 여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 요거는 다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보기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외심 물어봤지, 외심. 자, 세 점을 지나는 세 점 꼭지점 하는 삼각형 외심. 자, 외심은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점을 지금 몰라. 그래서 A, B로 잡는 게 지금 시작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직방이나 뭐 원방 배우면 편하게 하겠지만 지금은 좌표평면으로만 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O라고 잡으면 외심이니까 OA랑 뭐랑 같아야 돼? 또 뭐랑 같아야 돼? 그렇지.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B 2개거든? 그러면 식이 적어도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등식 2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 2개를 열심히 풀어서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얘는 지금 어차피 3개를 다 쓴 거예요. AP, BP, CP라고 했네요. 해놓고 식을 찾아야 되니까 요렇게 둘이 같다 한 번, 요렇게 둘이 같다 한 번 하면은 X제곱, Y제곱이 어차피 소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그러면 연산을 같이 한 번만 해볼게.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 A 플러스 2제곱이랑 저 지금 A랑 가고 있는 거거든요. B 플러스 2제곱이랑 얘 더한 것이 힘이나 하나만 불러봐. B랑 해줘, B. A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식 하나인 거야. 자, 원래는 루트가 있죠. 근데 양변은 제곱하면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익숙해지면은 루트 안 써도 되는 거야. 양변에 있을 때는. 근데 한쪽은 루트 없는데 막 내 혼자 제곱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원래는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제곱한 다음에 전개하면 누구랑 누구는 무조건 사라져. A 제곱이랑 B 제곱은 어차피 사라지지. 그럼 안 써도 되잖아. 여기 4A 플러스 4, 여기 4B 플러스 4. 어쨌든 연산을 줄여야 되니까. 연산을 줄이는 게 오히려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많이 쓸수록 실수 많이 해. 그게 확률상 그럴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암산 연습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 자,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에 4B 플러스 4. 그러면 전개하면 AB가 나오진 않지만 관계식 하나는 나오잖아요. 12A. 근데 땡큐네. 완전 땡큐. 바로 나오네요, 얘는. 근데 보통은 여기 숫자가 지금 원래는 보통 다른 걸 주는데 얘는 같아서 지금 A가 바로 나오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써놓은 거 이거 해볼게. 앞에 써놓은 거 그대로 적을게. 그러면 다이나 이번에는 누구랑 해야 돼? 점 3개 중에. 그렇죠. 대상만 하나 바꾸면 어차피 다른 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또 전개하는 거야. 근데 아까는 A가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A에다 집어넣으면 B도 나오고 끝나겠지. 안 나오면 연립해야 되고. 해서 외심 구하는 방법 있죠? 이거 복습 테스트에도 낼 거니까요, 여러분. 외심 구하는 방법 외우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 한
문제 2개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익힘 3번 보겠습니다. 익힘 3번. 자, 아까랑 구분해야 돼. 아까 제곱 없었어? 거리 최소값 구할 때 다른 거야. 지금 제곱 있어. 지금은.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지? 뭐 이렇게 최소값 있었지? 최소값. 아까 루트 있었어요. 자, 요거 이제 가보겠습니다. x축 위의 점이죠? 힘이나 일단 뭐라고 둔다? p를. 오케이. 이게 무조건 여러분 첫 번째. 단서를 줬잖아. 근데 저기에다가 p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일단 a, 0 좌표 설정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냅다 PA 구하고 PB 구하고 제곱해서 그냥 여러분 더하면 됩니다. 쉬워요. 왜냐면 거리에 루트가 있잖아. 근데 제곱을 하잖아. 루트 없어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얘랑 얘 갑니다. A 빼기 2 제곱에다가 3제곱 더하면 되죠. 루트가 원래 있죠? 제곱하죠? 없어지죠? 그냥 연달아서 더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P 제곱은 BP 더스. 아, 나 오늘 미쳤나 봐. 아까 고2도 뭐라 했는데? 뭐 있더라? 아, FT 아일랜드. 아, FT. 아, 내가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미쳤나 봐. 여기서 자, 얘랑 얘니까는 A 빼기 4제곱 더하기 1. 자, 루트 왜 없는지 알지? 지금은 제곱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이거 뭐 같아 이거? 뭐로 보여 이거? 그치, 그냥 이차함수 문제인 거야. 이게 말 그대로 쟤를 구한 게 이거잖아. 근데 그거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게 그냥 2차 함수로 보여야 돼. 일단 얘는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전개해서 하면 돼. 이제 끝났어. 자, a제곱 2개죠? 2a제곱에 마 4, 마 8, 마 12a 그리고 상수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 30 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a에 대한 2차식 함수로 바꾸면 그냥 y는으로 생각하면 2차 함수의 무슨 값? 최소값. 자, 결국에는 얘의 무슨 점 구하면? 그쵸, 꼭지점 구하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지금 a라는 거 자체가 제한 범위가 없어요. 그냥 x축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음수, 양수, 분수 뭐 싹 다 되는 거라서 그냥 꼭지점이 지금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 여기에서 요 개수와 요 개수를 보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그렇죠. 자, 아볼인데 대칭축이 3이다. 그러면 이것도 꼭 문자를 여러분 써놓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뭐 영원히 수능 때까지 그냥 무조건 숫자만 쓰지 말고 A인지 X인지 막 치환하면 T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지 꼭 써야 돼요. 지금은 문자가 아,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삑삑거려? 자, 이게 여러분 A에 대한 식이니까 여기에 A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어색하겠지만 X가 돼 있으면 X축인 거고 A로 돼 있으면 A축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뭐 Y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Y축인 거고. 하여튼 이런 느낌. 자, 어쨌든 A가 얼마일 때 제일 작은 거죠? 3일 때 제일 작은 거죠. 근데 지금은 최소값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니까 3을 여기다 뭐 하면? 더하면 그렇지. 아, 더하면이래. 대입하면 최소값인 거죠. 자, 그리고 그때의 P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돼? 좌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리 이렇게 써놔야 그냥 넣어서 3,0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를 꼭 누군지 꼭 써가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 더하고 자, 9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발전 문제 9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발전 문제 9번. 뭐 참고돼 있는데 그거 몰라도 다 풀려. 그래서 연산 연습하시면 되고
OA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든 뭐든 그러니까 P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둬야 돼? 그렇지. 일단 시작이죠. 모르니까 A, B. 자, 근데 이제 결국에 얘가 거리 제곱, 거리 제곱, 거리 제곱이니까 거리를 몇 개? 3개. 그리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뭐 최단거리 그런 문제는 아닌 거야. 루트를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연산인 거야. 그러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 인시 맞죠? 지금 저거 한 거?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루트 없어지고요. 제곱했으니까 A-3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B-6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자리 바뀌어도 되고. 자, 근데 지금은 아까 차이점이 뭐야? 지금은 문자가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따로따로 전개해야 돼요. 따로따로 전개. A 따로 B 따로. 자, 그러면 A는 지금 요래니까 3A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육A밖에 없습니다. 상수는 나중에 같이 할게요. 그냥 뒤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B 제곱? 그렇지. 3B 제곱. 자, 그 다음에 B가 요마밖에 없죠. 마이너스 12B. 자, 그리고 상수항 9 있고요. 36 있고요. 그래서 45. 일단 문자가 2종류면 A 따로 B 따로 내림차순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아까처럼 2차식은 2차식인데 A랑 B 문자가 2개인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 몇 개를 만들어야 돼? 2개를 만들어야 돼. 문자가 2개니까. A랑 B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A 따로 B 따로 온 거야. X좌표, Y좌표. 다행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얘를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우리가 실수일 때 최소값 구하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뭘로 묶고? 자,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반띵하면 1제곱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친구들도 마찬가지. 3으로 묶으면요. 여기 4인데 반띵해서 2의 제곱이 있어야 전개했을 때 저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5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 생기는 상수항을 뭐 해줘야 돼? 빼주면 이제 전개했을 때 변함이 없는 거지. 상수항이 지금 새로 생기니까 다시 빼줄 겁니다. 그럼 여기 다 있는 상수항 얼마랑? 2랑 얼마? 12, 4, 3, 12. 그래서 15가 생기니까 15를 빼서 얼마가 돼 있으면 맞아? 30이 돼 있으면 맞죠? 자, 결국에는 A, B에 대한 2차 식인데 최소값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최소값이야? 그렇죠. 얘가 0이어야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의 특징이지. 실수의 특징. 실수가 누구의 제곱이면 항상 0 이상이거든. 근데 제일 작아야 되니까 제일 작아야 돼서 그냥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야. 제곱이 0일 때가. 그 말은 괄호 안에 있는 놈이 뭐 될 때? 0 되면 된다. 그때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인 거죠. 0 돼서 없어지고 0 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따라서 A가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B가 얼마일 때 그러면 좌표가 언제 최소값을 가져? 그렇지. 그리고 최소값은 얼마다? 그렇죠. 이렇게 세트로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만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무게중심 여기 써져 있죠? 너네도 써져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화살표 해봐. 화살표 하면 결국에 얘가 여러분 무게중심 위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고 근데 공식이 이거예요. 지금 X좌표의 평균 요거 3개의 평균 0 더하기 3 더하기 0 나누기 3 컴마 그 다음에 X좌표 평균 구한 것처럼 누구도? Y좌표도 평균을 내요. 더해서 나누기 3. 이게 사실 P예요. 무게중심. 그래서
나중에 내신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보면 그냥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때가 저게 제일 작은데 해서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지금은 연산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전개한 다음에 묶었을 때 이 그 대칭축이 평균이 됩니다. 좌표의 평균. 이름은 무게중심.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애초에 1,2에서 저 값이 제일 작을 것이다를 알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연상 안 했다고 쳐. 내가 1,2 안다고 쳐. 그러면 최소값은 P가 이거일 때니까 얘랑 거리 몇 번? 그치, 9에서 제곱해서 더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A, B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2로 시작해서 연산해서 그냥 9하고 30하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됐어. 잠깐 휴식. 이제 6분이니까요. 10분까지 여러분. 오케이, 좋아. 딱 맞아. 자, 15페이지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건 새로운 내용 없다. 새로운 내용 없고, 자, 점이 지금 3개 다 나와 있잖아요. 좌표가. 근데 세변의 길이 구하래.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몇 번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변 3개, 선분 3개. 거리 공식 3번. 자, 그럼 이거 쓸 때 그 세로로 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왠지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AC, 뭐 BC.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거리를 구하려는 거니까 루트 씌우는 게 맞죠? 자, 루트 씌우고 제곱해서 적을게. 그러니까 4랑 16 들어가고요. 루트 20. 자, 이거 2루트 5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도 되는데 그냥 일단 루트 20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AC는요. 4 차이 나니까 16에다가 2 차이 나니까 4. 또 루트 20. 자, BC는요. 2 차이 나니까 4에다가 6 차이 나니까 36. 루트 40. 해서 이제 길이를 쓸 때는 물론 2루트 5, 2루트 5, 2루트 10 적어야 되고 여기서 모양 구하라 했잖아. 모양. 자, 길이를 딱 보면 길이를 제곱을 하셔야 돼요. 길이 제곱. 자, 그러면 지금 이등변은 이등변인데 길이를 제곱했을 때 희민아 뭐가 보여? 제곱했을 때 저걸 보니까 뭐가 보여? 말고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여? 아, 여기 보여야지. 안 보여? 다 못됐어 진짜. 뭔 때 가지고 말이야. 빨리 생각해봐. 20, 20, 40 제곱, 길이 제곱이 20, 20 직 이등변. 아, 예, 정답입니다. 자, 왜냐면요 얘들이 뭐하면 더하면 제일 긴 변 제곱 이거랑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등변에서 멈추면 안 되고 길이 제곱을 했을 때 이게 둔각, 직각, 예각 그런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제곱을 해서 더했는데 제일 긴 변이랑 제곱한 게 똑같아. 그러면 이제 직각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변 쪽이 크면 무슨 삼각형이야? 맞아요. 그리고 제일 긴 변이 C라는 전제 하에 거꾸로 얘가 이렇게 하면은 예각삼각형 요것도 계속 일단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을 구할 때 이등변이 끝이 아니고 제곱까지 해가지고 직각 이등변이라고 적으셔야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거였고요.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자, 12번 보실게요. 자, 12번은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다이나 이것도 길이 몇 개가 같은 거야? 그치? 그냥 그게 여러분 다잖아요. 길이 3개 같음. 근데 문자가 어차피 A, B 2개여도 식이 2개 있으면 그냥 A, B는 무조건 연산해서 찾을 수 있는 거지. 식 2개, 문자 2개.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한 번만 적어볼게요. 계산까지는 안 갈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뭐 A-2제곱 더하기 B-1제곱이 희민아 누구랑 같다 아까?
지금 나 요거 했어. 요거. 불러. A 2제곱 더하기 그치. 그 다음에 윤영아 하나 더 있어. 뭐라 적어야 돼 여기? 나 루트는 생략했어? 이제 누가 할 차례야? 4 그렇죠. 16 더하기 4 해서 이번에는 요렇게랑 요렇게 뭐 식 두 개 연립을 하든 해가지고 A, B 찾으면 되겠죠. 어쨌든 숫자 2번 들어가는 게 뭐 그나마 간단한 거 아님? 어차피 비슷한가? 연산이 좀 짜증나네. 어차피 이것도 하는 게 좋나? 누가 제일 편한 걸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이렇게 연립 갈게요. 전개해서. 그러면은 이 뒤에 거는 일단은 어차피 집어넣을 거라서 전개까지는 안 하고 요거 그냥 20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요거 둘이는 전개하면 A제곱 B제곱은 사라지는 거 맞잖아. 그러면 안 써도 되잖아.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4 더하기 1은 5는 4A 2B 4 더하기 1은 5 5도 사라지네. 땡큐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1차식을 이항시켜서 8A는 마이너스 4B B는 마이너스 2A인가 봐. 그럼 이제 얘를 위에다가 뭐 한 다음에 그쵸 대입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약간 그 연산이 좀 있어요. 거리 구하는 게 다 공식이어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5번 있죠. 5번 자 이거 고2 때도 나옵니다. 이번 그 기말고사 할 때도 막 했어. 자 여기 이름 좀 우리 외워놓자. 파포스라 돼 있는데 파푸스 하여튼 파푸스든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 정리 하여튼 이름 좀 외워주세요. 그 교과서에도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 외울 거 얘기해 줄게. 이거 포함 일단 3개 외울 거임. 공식 3개. 자, 파푸스 정리.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자 중선 정리라고 일단은 외우세요. 그냥 중선 정리. 자 그러면 중선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자 그리고 얘랑 마주보는 BC가 있어요. 근데 이 M이 지금 무슨 점이죠? 그쵸 여기 중점 쓸까요? 중점. 자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이랑 꼭지점이랑 연결했지? 요거에다가 여러분 색깔펜 해줘. 색깔펜. 요거 해놓고 얘 이름이 그냥 여러분 중선이야. 대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 얘가 중선이고요. 이 길이가 공식에 들어있어서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세변의 길이는 아는데 주황 색깔을 모를 때 쟤를 빨리 구하는 공식 같은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중선 정리.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중에 쓸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조건 중선이 있을 때 이때만 쓰는 겁니다. 여기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여기가 똑같지 않다. 그럼 못 쓰는 거고요. 여기가 중점일 때만 쓰는 건데요. 마치 이제 피타처럼 제곱해서 더합니다. 일단 공식 외워야 되니까. 요거 지금 90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제곱처럼 그 피타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좌변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우변 갈게요. 자 우변은 나중에 증명할게요. 자 AM제곱 있죠. 얘가 무슨 선이라고? 그렇죠. 중선 제곱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BM 있죠. BM. BM이 아니고 걔는 RM인가? 갑자기 BM 뭐더라 생각이. 자, 이게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원래 어때? 그치? 그럼 BM은 뭐로 해도 되는 거야? CM으로 해도 되는 거야.
어쨌든 저기 하나, 요 둘 중에 하나 똑같으니까요. 그거 제곱 들어가고 더한 다음에 2배 하면요. 저게 같습니다. 근데 얘가 교과서상에서 그 네모 박스로도 막 시험에 나온 적이 많아요. 학교 뭐 전국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학교인데 학교가 아니고 문제인데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그냥 그림만 그려놔. 어차피 그림이 있지? 자, 요 아이 있죠? 요 아이가 그냥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좌표평면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좌표평면이니까. 지금 이 거리가 같아서 얘를 제일 심플하게, 제일 우리가 단순해야 편하니까는 원점에다가 갖다 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디든 이제 길이는 안 변하잖아. 근데 그 중점을 그냥 원점으로 지금 잡은 거야. 제일 편하게. 그리고 이 길이를 뭐라고 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길이가 같으니까 쟤를 원점에다가 두면 하나는 C만큼 오른쪽이고 하나는 C만큼 왼쪽이니까 좌표 이해되시죠? 그게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문자로 그냥 정해서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은 그냥 A, B라고 둔 거예요. 어디든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A, B를, 그냥 이거 하나도 안 적어도 돼. 자, A, B를 제곱해볼게. 그러면 다이나 불러줘봐. 뭐 제곱? A 플러스 오케이. 자, 루트 그냥 이제 제곱 적었으니까 루트 안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AC 제곱 해볼게. 요거 윤영이가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희민이가 중선 갑시다. 중선. AO 제곱은 뭘까요? AO 제곱. 그쵸, 이게 끝이죠. 왜냐면 제가 0,0이니까요. 제곱 따기 제곱 끝. 제곱했으니까 루트 없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BO 또는 CO 둘 다 길이가 뭐예요? C죠. 근데 그거를 제곱을 할 거니까요. 제곱하면 그냥 C제곱이지? 했을 때 위에 거 둘이를 더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이거 2짠짠은 사라지거든. 그래서 2a제곱에 2b제곱에 2c제곱만 남아요. 그리고 요거 더하면은 abc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얘에다가 몇 배 하면 2배 하면 항상 같겠지. abc가 바뀌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문자로 두고 해봤을 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중선 문제에서. 자, 요런 그림을 봤을 때 파푸스 정리가 생각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생각이 안 나면은 못 푸는 거야, 그냥. 좌표로 아니면 다 설정해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외우는 거 한 번만 더 가자. 자, 요거 다이나 무슨 정리라 부른다고? 파포스. 그게 기억나 보네. 파포스. 중선 정리 똑같은 말. 자, 그래가지고 자 공식 갑니다. 마치 피타 하듯이 뭐랑 뭐를 더해? 9랑 그렇지 는. 자, 2배 꼭 붙어야 돼요. 아까 봤죠? 다 2배인 거. 자, 2배 꼭 붙어야 되고 여기도 제곱해서 더하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면 중선. 얼마 쓰고? 자, 그 하나가 지금 여기를 이제 x라 뒀을 때 x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숫자인데 한쪽만 문자면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중선 정리 좀 외워주시고요. 이거 숙제할 때 15번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15번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식 딱 2개만 암기하고 그냥 숙제할 시간 드릴게요.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도가 느리진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배우면 또 머리가 터질 수 있으니까 공식 외우는 것까지만 딱 할게. 문제 더 하지 말고 공식만 완벽하게 외워놓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좌표평면에서 내분점, 외분점 있고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 나오면 벌써 좌표평면 한 파트가 끝나요.
거의 다 했어요, 진짜. 한 파트를. 절반 넘게 지금 다 한 게 여러분. 아주 대단해. 기억을 다 해야 되겠지? 기억을 하면 괜찮아. 기억을 하면 좋겠어. 자, 오늘은 그냥 내부 외부까지만 외울게. 자, 여기 17쪽 있죠? 17쪽에 뭘 외워야 되냐? 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여기. 2번에 여기 내분점. 내분점 공식 요겁니다. 요거 P. 그리고 중점은 아까 많이 했죠? 우리 X좌표 반띵.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표시만 하고 이제 내가 설명할 거예요. 내분점 어떻게 구하는지. 자, 일단 마지막 개념. 자, 좌표분면상에서 내분점이 있고 여러분 외분점이 있습니다. 자, 내는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있다. 한자 좀 아시나요? 한자?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모르네. 진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리고 왜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모르겠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하여튼 얘가 이제 안에 있다는 뜻이고 이게 밖에 있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분은 무슨 뜻일까요? 분. 맞아. 나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분이 있어. 자, 선분이 있는데 이제 이 선분 위에 안에가 그 선분 위를 뜻하거든. 안에 어떤 점이 있다? 근데 그 점이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을 P라고 하면 P는 AB,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 불러요. 일단 내분 외분은 누가 결정하냐면 선분 위에 있느냐, 그게 안을 뜻하고요. 선분 밖에 직선, 선분 밖에 직선 위에 있으면 외분이라 불러.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M 대 N이 1대 1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P는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하던 중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대1 내분점이기도 한 거야. 근데 이제 1대1 말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몇 대 몇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증명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 선분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좌표평면 아니고 지금 수직선. 자, 여기를 그냥 X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AB가 편한가? 증명했을 때? 똑같잖아. 똑같은데 AB 가자. 자, 얘가 여러분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내분점 P가 있어요. 근데 얘를 M 대 N이라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잡아버릴게요. M 대 N. 자, 그러면 선분 안에 있죠? 무슨 점?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 내가 AB의 내분점이라고 하면 M 대 N이 맞거든? 근데 짜증나는 게 이걸 BA로 바꾸잖아? 그러면 M 대 N이라고 얘기하면 틀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서술형에서 가끔씩 학교가 너무 치사한 게 뭔지 알아? 여기다가 AB의 3대2 내분점 하거든? 1번이. 이게 개 쉬운데 요 밑에 갑자기 BA라고 바꿔놔. 3대2 외분점으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그냥 틀린 거야. 이거 바뀌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봐야 돼. 그래서 순서가 이제 여러분 이 점에 가는 게 뭐고 이 점에 가는 게 뭐고 이렇게 봐야 돼. P에서 A 가는 게 M이고 P에서 B 가는 게 N이잖아. 그럼 얘는 M 대 N이고 BA로 하면 B부터 가야 되잖아. 그럼 M 대 M이고 그런 거예요. 뭐 왼쪽이 오른쪽이 아니고 이렇게 점의 순서 요거 순서 따라 다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AB 내분점 할 겁니다. AB. 자, 그러면 증명 한 번만 해볼게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점이 P인데 좌표를 X라고 둘게. 그러면은 요거는 전부 다 숫자야. 문자에서 정해줘.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뭐야? X야. 얘만 구하면 돼. 그 공식을 우리가 왜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 자,
그림상에서 요 거리요. 이 거리. 얘에서 얘 뭐 하면 되죠? 그치? 지금 누가 더 큰지 잡혀 있잖아요. 어쨌든 위치가. 그러면 이게 그냥 거리죠. 그리고 얘에서 얘를 또 뭐 하면? 빼면 거리죠. 그게 몇 대 몇이죠? 이거 전개하면 그냥 공식 나와요. 근데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 외울 거야. 외우는 거 안 어려워. 자, x 구하고 싶지? 자, 전개한 다음에 귀찮죠? 근데 할게요. mb-x n x-a.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니까요. 좌변에 누구로 묶겠어? x로 묶겠지. x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개수를 불러봐. x 개수 여기 누구 있어? 있지? 자, 그 다음 누구 있어? 넘기면? 괜찮죠? 자, 그리고 x 없는 놈 마이너스 na, x 없는 놈 마이너스 nb. 자, 전부 다 마이너스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m 더하기 n 내분점 x는 얘는 na, 자리 바꿀게. mb 더하기 na. 자, 그래서 x 공식이 이겁니다. m 더하기 n 분의 mb 더하기 na. 하여튼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매번 항상 하지 말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외워서 그냥 바로 착 가야 돼, 이제. 이 과정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야. 자, 특징은요. 여기 중간에 다 뭐가 들어가죠? 네,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플러스. 자, 플러스 들어가고요. m이랑 n은요. 몇 대 몇 이거잖아요. 둘이 그냥 더한 게 분모입니다. 쉽잖아요. 3대 2면 5 끝이잖아. 자, 그리고 위에는요. 잘 봐야 돼. 얘부터 가야 돼. 외분점 때문에 그래. 얘부터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MB. 자, 얘도 어디로 곱해? 대각선 NA. 근데 중간은 더하기. 끝. 해서 이제 외워야 돼. 그게 뭔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약간 외워놔. 둘이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더하기 곱한 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떤 미친놈이 이명박이 대통령인 때가 있었는데 이명박 이름은 알지? 근데 이거를 명박이 플러스 나. 미친놈이 이거를 쓸데없이 그렇게 선생님 명박이랑 나 이걸 왜 외우는 거야? 하여튼 그랬었어. 자, 그래서 이제 숫자로 가. 숫자로. 자,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자, 만약에 이제 숫자로 가. 뭐 수직선 상에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수직선이니까 음수 나오잖아요. 뭐 5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내분점 P가 있는데 내분점 P 이름이 P고 얘 좌표를 구하고 싶고 자, 몇 대 몇이냐면은 뭐 그림상으로는 하여튼 자, 2대1 내분점 할게요. 2대1입니다. 순서대로 2대1. 자, 2랑 1을 뭐 한다? 더한다. 좌표는 분모 2랑 1을 더한다. 자, 2랑 누구랑 곱한다? 5. 1은 누구랑 곱한다? 그렇지. 부호 그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얼마죠? 7이죠? 내가 숫자 맞춘 줄 알았는데 이쁘게 못 맞췄구나. 이렇게. 8이라서 3대1 했으면 이쁘구나. 하여튼 외웠지? 공식 외웠지? 자, 이게 무슨 점? 내분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외분점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마지막. 자, 외분점 공식만 이렇게 외워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외분점이 있는데 자, 직선을 그립니다. 자, 왜 직선을 그리냐면 선분을 딱 정해줬을 때 이 선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있거나 여기 오른쪽에 점이 있어야 돼요. 외분점은. 그러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A, B의 외분점인데 M 대 N 중에서 앞에가 만약에 크다 치자. 그러면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A까지 가는 게 5칸이면 B까지 가는 게 2칸이라서 더 짧아야 돼. 근데 외분점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거든.
그럼 지금 주황색 쪽에 있을까요? 노란색 쪽에 있을까요? 그렇지. 노란색 있겠죠. 왜냐면 A에서 더 어디에 있어? 멀리. 그치. A에서 멀리 있잖아. 더. 5대2니까. 그러니까 요쪽에서 여기가 5칸이고 여기가 2칸이고 그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런 비를 이용해서 막 하겠지. 그냥 단순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5대2 외분점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까지가 5칸이면 여기까지가 2칸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비어있는 거는 몇 K가 되는 거야? 요런 비를 이용해서 하나만 찾으면 길이가 다 나오게끔 나중에는 그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대2는 이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3대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에서 더 멀리 있어? 그렇지. 뒤에 숫자가 B니까 B에서 더 멀어야 돼. 그러면 다인아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렇지. 왼쪽에 있어야 돼. 하여튼 외부는 여러분 이거거든. 자 그러면 외분이 몇 대 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퀴즈. 자, 이 길이가 여러분 그냥 다 똑같다고 칩시다. 그래도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A는 BC의 자, A, B, C, D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요. 자, A는 BC의 외분점일까요? 내분점일까요? 외분점이겠죠. 몇 대 몇 외분일까요? 그쵸. 1대2 외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어? 자, A에서 B, A에서 C. 한 칸, 두 칸, 1대2. A는이라 했잖아, 내가. A는 B, C. A에서 B까지 한 번, A에서 C까지 한 번. A에서 B까지 한 번? 2, 3번 밖에 있으니까 외. 그리고 거리는 1대2. 자, 한 번 더. 자, 윤영이 갑니다, 이제. 한 명씩 갈 거예요. 자, D는 CA의 몇 대 몇 무슨 점? 그렇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안 헷갈리면 돼. 자, 다이나 가자. 자, C는 EB의 몇 대 몇 무슨 점? 오! 통과. 자, 이제 희민이 갈게요. D는 E는 CA의 몇 대 몇 무슨 점? 그렇지. 그럼 이제 안 헷갈리지? 됐어. 안 헷갈리면 이제 공식만 외우면 끝나.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AB 있어. 그럼 여기 좌표가 A랑 B야. 자, 그리고 외분이 있어. 그냥 어디든 어쨌든 공식은 똑같아. 그래서 뭐 여기다 표시해 놓고 M 대 N이라고 칠게요. M 대 N 외분점.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어차피 여기다가 M 대 N이라고 그냥 써놓고 풀면 돼. A랑 B가 있고 M 대 N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는 외분점이야. 내분점은 아까 더했었죠. 외분점은 뭐하게? 뺍니다. 그래서 똑같이 X로 잡고 해봤자 계속 아까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안 해봐도 돼. 어차피 이거 한 번도 안 해. 그냥 공식이라서. 그냥 외분점 공식 바로 외우겠습니다. 내분점은 앞에서 뒤에 거 더했거든. 외분은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 뺍니다. 헷갈리지 않게 순서야. 이게 큰 거 빼기 작은 게 아니고 무조건 이게 작든 크든 앞에서 뒤에 거 빼고요. 앞에서 뒤에 거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하는 것도 똑같은데 무조건 M부터 곱해야 돼. 우리 아까 외운 것처럼 명박이 하는 것처럼 명박이가 먼저 나와야 돼. 아버님 중에 명박이가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먼저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MB 하지, MB. 자, 그리고 또 뭐도 해? NA 하지. 근데 중간에가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내분이랑 쌍으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만 부호 반대 해주면 되는 거야. 부호 반대. 그래서 자, 숫자로 치자.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할 때는 자, A는 뭐 3이고
b는 10인데 만약에 이거를 뭐 몰라 이쁘게 안 돼. 2대 3, 2대 3 외분 아무거나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칩시다. 그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x는 하고 쓰고 2에서 3을 뭐 한다? 그렇지. 그럼 그냥 2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나중에 하면 되니까 2 빼기 3. 그리고 2랑 10을 뭐 한다? 곱한다. 20. 그리고 곱하면 얼마죠? 근데 뭐 하면 되죠? 빼면 돼요. 자, 간혹 여기가 음수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똑같은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게요. 2에서 3을 뭐 한다? 뺀다. 둘이 곱하면 20. 둘이 곱하면 얼마죠? 근데 뭐 하면 돼? 부호만 그냥 바꿔주면 돼. 그래서 외분까지 여러분 외웠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보기 문제랑 예제도 여러분 다 숙제거든. 그러니까 보기 문제랑 예제만 숙제인데 어쨌든 내분 외분은 나중에 다시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보기 포함해서 예제 포함해서 16조까지만 일단 일요일까지 여러분 해오실 수